여러분, 혹시 보셨소? 저기 저 한양 땅에서 가장 기세등등하던 박찬판네 집구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그 집 노비였던 돌쇠와 호떡이 비단옷 걸치고 가마 타고 떠나는 걸 말이오. 세상 사람들은 천지가 개벽했다 난리지만 사실 이 일은 십수년 전 눈보라 치던 그날 밤 호랑이가 울던 산속에서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들어보시겠소? 때는 순조 말년 어느 겨울밤 한양에서 30리쯤 떨어진 산골 마을 박찬판댁 노비 돌쇠는 그날도 해질녘이 다 되어서야 뒷산으로 땔감을 구하러 올라갔어. 주인 댁에서 쓸 아궁이 땔감이 모자란다고 호통을 쳤거든요. 한겨울에 산에 오르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지만 노비가 주인 말을 어길 수 있겠소? 바람은 살을 내고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소. 돌쇠가 덜덜 떨며 나무를 찾아 헤매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소. 호랑이여. 등골이 서늘해졌소. 돌쇠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소. 그런데 이게 웬일이오? 저 앞 바위 틈에 집채만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서 마치 무언가를 지키듯 꼼짝도 않고 있지 않겠소?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호랑이가 고개를 한번 돌리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켜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소. 돌쇠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소.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호랑이가 지키고 있던 그 바위 틈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소. 아기 우는 소리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요. 돌쇠가 후들거리는 다리로 다가가 보니 얼음장 같은 바닥에 강보에 쌓인 계집아이가 누워 있었소. 새하얀 눈 위에 핏빛처럼 붉은 비단 보자기. 그 안에서 아이가 애처롭게 울고 있었소. 이 엄동설 안에 누가 이런 꽃 같은 아기를 버렸대요. 돌쇠는 얼른 아이를 옷 속에 품고 산을 내려왔소. 땔감 따위는 까맣게 잊었지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눈앞에 있는데 나무가 무슨 소용이겠소? 집에 도착한 돌쇠는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소. 여보, 여보, 큰일 났소. 아내 호떡이는 남편이 호랑이한테 물려온 줄 알고 기겁했소. 그런데 남편 품에서 나온 건 호랑이가 아니라 아기였소. 이게 뭐여? 산에서 주웠소. 호랑이가 지키고 있었다오. 호랑이가? 세상에. 호떡이는 아이를 받아들고 불 앞으로 다가갔소. 얼어붙은 작은 손, 파랗게 질린 입술. 그런데 그 아이가 눈을 뜨는 순간 호떡이는 넋을 잃고 말았소. 맑고 깊은 눈동자. 마치 깊은 산속 샘물처럼 투명하고 영롱한 눈빛이었소.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만. 호떡이는 아이를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자기가 입던 무명 적삼을 찢어 새 강보를 만들어 주었소. 돌쇠는 부엌에서 강냉이죽을 끓여왔소. 자기들도 배를 골고 있었지만 아이가 먼저였소. 아이는 죽을 받아 먹고 나서야 울음을 그쳤소. 여보, 이 아이 어쩌려오? 호떡이가 조심스레 물었소. 어쩌긴 어쩌오. 키워야지. 그래도 우리가 노비인데 주인 댁에서 뭐라 하면 그럼 버리라는 거요? 이 추운 겨울에 죽으라고?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소. 호떡이도 고개를 저었소. 아니요. 나도 못 버리겠소. 이 아이 눈을 보니 꼭 우리한테 오라고 부른 것만 같구만. 부부는 그렇게 아이를 키우기로 했소. 이름은 봉순이라 지었소. 봉황새처럼 귀하게, 순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지요. 박찬판, 본명은 박기창이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대지주였소. 논밭만 1000마지기가 넘고 노비가 100명이 넘었지요. 게다가 영의정 지방과도 사돈을 맺어 그 기세가 하늘을 찔렀소. 하지만 재산이 많다고 사람이 훌륭한 건 아니지요.
박참판은 탐욕스럽고 잔인했소. 노비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매질은 기본이요. 식량을 줄이거나 아예 내쫓기 일쑤였소. 특히 자기보다 똑똑하거나 재주 있는 사람을 못 견뎌 했소. 자기 위신이 깎일까봐 그랬지요. 돌쇠와 호떡이는 그런 박참판 밑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비였소.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인 댁 변소를 치우고 부엌일을 거들고 빨래를 하고 땔감을 패고 논밭을 갈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소. 그렇게 10년을 살아도 욕만 먹었지 칭찬 한 번 못 들었소. 그런 부부에게 봉순이는 빛이었소. 봉순이는 자랄수록 영특했소. 3살 때는 벌써 말을 또박또박 했고 5살 때는 주인 댁 도련님이 글 읽는 걸 문틈으로 엿보더니 천자문을 달달 외워버렸소. 어느 날 봉순이가 마당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걸 박참판 아들 박도령이 듣고 말았소. 인연이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박도령은 화들짝 놀라 아버지에게 달려갔소. 아버지, 저 노비년 자식이 천자문을 읽고 있습니다. 박참판은 당장 돌쇠를 불렀소. 돌쇠? 예. 내년 자식이 글을 안다지? 그게 어디 천한 것이 양반의 학문을 훔쳐듣느냐. 2년 당장 끌고 나와라. 박참판은 돌쇠를 마당으로 끌고 나가 곤장을 치게 했소. 멍석을 말아라. 아버님 제발. 닥쳐. 내년이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 꼴이 됐다. 열대. 퍽. 곤장이 등을 내리칠 때마다 돌쇠는 신음을 참았소. 봉순이가 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봉순이가 울먹이며 다가오려 하자 호떡이가 얼른 아이를 안고 돌아섰소. 보지 마라, 봉순아. 보지 마. 열대를 다 맞고 난 돌쇠는 그 자리에 쓰러졌소. 박참판은 부채를 탁 접으며 말했소. 앞으로 전연이 글 읽는 소리 한 번만 더 들리면 그땐 20대다. 알겠나? 예. 돌쇠는 피를 토하듯 대답했소. 그날 밤 호떡이는 남편의 등에 약을 발라주며 눈물을 흘렸소. 여보, 미안하오. 내가 봉순이를 못 말렸소. 아니요. 괜찮소. 돌쇠는 이를 악물었소. 봉순이는 잘못이 없소. 저 아이는 그냥 똑똑할 뿐이요. 그래도 이러다간. 알아요. 하지만 어쩌겠소. 우린 노비여. 참는 수밖에. 방 한구석에서 봉순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소.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맞았다는 걸 알았지요. 그날 이후로 봉순이는 글을 읽지 않았소. 아니, 읽지 않는 척했소. 밤에 몰래 달빛 아래서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쓰고 지우고 또 쓰고 그렇게 혼자 공부했소. 세월은 흘러 봉순이가 10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소.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여름까지 이어졌소. 노는 갈라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소.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서로를 탓했소. 그때 나타난 게 무당 칠성내요. 칠성내는 박참판과 한패였소. 박참판이 돈을 대주고 칠성내는 구슬해서 마을 사람들을 조종했지요. 둘은 그렇게 마을을 주무르며 살았소. 여러분, 칠성내가 장대를 치며 소리쳤소. 이 가뭄은 하늘이 노한 거요. 부정한 기운 때문에 비가 안 내리는 거란 말이요. 부정한 기운이라니 그게 뭐요? 마을 사람 하나가 물었소. 칠성내는 눈을 부라리며 손가락질을 했소. 저기, 저 돌쇠네 딸년, 전연이 문제요. 사람들이 일제히 봉순이를 돌아봤소. 봉순이는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있었소. 저 아이가 왜요? 저 아이는 산에서 주워온 아이요. 부모도 모르는 천한 것이란 말이요. 저런 부정한 아이가 마을에 있으니 하늘이 노하신 거요. 말도 안 돼.
호떡이가 벌떡 일어났소. 우리 봉순이는 착한 아이요. 아무 잘못도 없소. 잘못이 없다고? 그럼 왜 가뭄이 들었겠소? 10년 만에 처음 드는 가뭄이요. 전현이 온 뒤로 이 마을이 얼마나 불길했는지 아시오? 칠성내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소. 그러고 보니, 맞아. 저해 온 뒤로 농사가 안 됐어. 작년엔 우박도 내렸잖아.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소. 박참판이 나섰소. 칠성내 말이 맞소. 저 아이를 산 제물로 바쳐야 비가 내릴 것이오. 제물이라니. 돌쇠가 벌떡 일어났소. 우리 봉순이를 죽이겠다는 거요? 시끄럽다. 내가 감히 어디서. 박참판이 손을 들자 하인들이 달려와 돌쇠를 붙잡았소. 나라. 우리 딸을 건드리지 마. 돌쇠는 발버둥 쳤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소. 칠성내가 다시 입을 열었소. 내일 밤 보름달이 뜨면 저 아이를 산재단에 묶어두시오. 그럼 하늘이 용서하고 비를 내려줄 것이오. 사람들은 숨죽여 고개를 끄덕였소. 봉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갑게 식어가는 사람들의 눈빛을 바라보았소. 그날 밤 돌쇠와 호떡이는 봉순이를 데리고 도망칠 궁리를 했소. 여보, 오늘 밤에 떠나야 하오. 어딜 가겠소? 우린 노비여. 도망치면 잡혀와서 죽소. 그럼 봉순이를 죽게 내버려 두자는 거요? 아니지. 호떡이는 머리를 쥐어뜯었소. 봉순이가 조용히 말했소. 아버지, 어머니.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봉순아. 전 죽지 않을 거예요. 봉순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소. 비는 곧 올 거예요. 제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아냐? 개미들이 알을 물고 높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제비들이 낮게 날고 있고요. 주춧돌엔 물기가 맺혀 있어요. 비가 올 징조예요. 돌쇠와 호떡이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봤소. 10살짜리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소. 봉순아, 전 괜찮아요. 제 말만 믿으세요. 봉순이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소. 하지만 그 작은 주먹은 이불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소. 다음 날 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이 돌쇠네 집 앞에 모여들었소. 손에는 횃불을 들고 얼굴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지요. 칠성내가 앞장섰소. 자, 봉순이를 데려오시오. 돌쇠가 문 앞을 가로막았소. 안 됩니다. 우리 딸은 못 데려가요. 비켜라, 이놈아. 박참판이 손짓하자 하인 서너시 달려들어 돌쇠를 제압했소. 호떡이는 봉순이를 꼭 껴안고 울었소. 봉순아, 봉순아. 어머니 괜찮아요. 봉순이는 오히려 어머니를 토닥였소. 그리곤 스스로 일어나 밖으로 나갔소. 사람들은 봉순이를 둘러쌌소. 10살짜리 아이가 그 많은 어른들 사이에서 꼿꼿이 서 있었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지요. 가자. 칠성내가 장대를 휘두르며 앞장섰소. 일행은 마을 뒤 산자락에 있는 제단으로 향했소. 달은 이미 떠올랐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소. 제단은 돌로 쌓아 올린 단 위에 나무 기둥이 세워진 곳이었소. 칠성내가 봉순이를 기둥에 묶기 시작했소. 이 아이를 하늘에 바치니 부디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했소. 봉순이는 묶인 채로 사람들을 둘러봤소. 평소 인사하며 지나던 이웃들, 과일을 나눠주던 할머니, 같이 놀던 아이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소. 아무도 봉순이를 쳐다보지 않았지요. 박참판이 만족스런 표정으로 팔짱을 꼈소. 좋아. 이제 하늘이 받아주실 것이오. 내일 아침이면 비가 올 테지. 돌쇠와 호떡이는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소. 봉순아, 아버지, 어머니는 집으로 가세요.
봉순이가 말했소. 전 괜찮으니까요. 칠성내가 코웃음을 쳤소. 인연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건방지군. 그때 봉순이가 입을 열었소. 죽진 않을 거예요. 뭐, 곧 비가 올 테니까요. 이 계집애가 미쳤나? 지금 하늘 좀 보거라. 구름 한 점 없지 않느냐? 정말 맑은 하늘이었소. 별이 총총 박혀 있고 달빛은 환했소. 봉순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소. 지금은 그래도 곧 올 거예요. 칠성내가 비웃으며 뒤돌아섰소. 좋아.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보자꾸나. 사람들이 하나둘 재단을 떠나기 시작했소. 돌쇠와 호떡이만 남았지요. 너희도 가거라. 아이 고통만 길어진다. 박참판이 손을 휘저었소. 하인들이 두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갔소. 봉순이는 혼자 남았소. 바람이 불었소. 나무 기둥에 묶인 봉순이의 옷자락이 펄럭였소. 차가운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지요. 봉순이는 눈을 감았소. 그리고 지난 10년을 떠올렸소. 호랑이가 지켜주던 그 추운 밤. 아버지 품에 안겨 내려온 산길.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강냉이죽의 구수한 냄새. 매일 아침 아버지가 맞던 곤장 소리. 어머니가 참던 눈물.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의 뒷모습. 봉순이는 이를 악물었소. 전 죽지 않아요. 죽을 수 없어요. 바람이 더 거세졌소. 하늘 한편에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소. 느리지만 확실하게. 봉순이는 그걸 보며 미소 지었소. 같은 시각 박참판의 저택. 박참판은 서재에 앉아 장부를 뒤적이고 있었소. 이번 가뭄으로 농값이 떨어졌지. 싸게 사들릴 기회야. 옆에 서 있던 집사가 말했소. 주인 어른, 그래도 봉순이를 저렇게 두는 게 괜찮겠습니까?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도. 소문? 누가 뭐라 하겠어? 다들 동의했잖아. 오히려 내가 마을을 위해 나선 거지. 하지만 됐어. 중요한 건 이제 돌쇠 부부가 완전히 길을 못 펴게 된다는 거야. 저놈들 은근히 똑똑해서 눈에 거슬렸거든. 박참판은 붓을 들어 장부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소.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소. 뭐야, 저 소리? 집사가 밖으로 나갔다가 황급히 돌아왔소. 주인 어른, 하늘이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구름이 갑자기 몰려오고 있습니다. 박참판은 벌떡 일어나 창을 열었소. 정말로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소. 이럴 수가. 재단 위. 봉순이는 여전히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소.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소. 하늘이 함께였지요. 먹구름이 달을 삼켰소. 바람은 돌풍이 되어 나무를 흔들었소. 그리고 또 빗방울 하나가 봉순이의 이마에 떨어졌소. 또 2개, 3개. 그리곤 쏟아지기 시작했소. 장대비였소. 봉순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소.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웃음이 터져 나왔소. 제가 말했잖아요. 비가 온다고. 천둥이 쳤소. 번개가 하늘을 갈랐소.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되기 시작했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왔소. 비가 온다. 하늘이 응답하셨어. 사람들은 기뻐 날뛰었어. 하지만 칠성내는 당황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누군가 소리쳤소. 봉순이는 어떡하지? 아, 맞다. 사람들이 우르르 재단으로 달려갔어. 돌쇠와 호떡이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 봉순아, 어무이. 봉순이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웃고 있었어. 돌쇠가 얼른 밧줄을 풀었소. 봉순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봉순이가 아버지 품에 안겼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소. 모두 미안한 얼굴이었지요. 그때 봉순이가 입을 열었소. 여러분, 사람들이 숨죽였소. 저는 부정한 아이가 아니에요. 하늘도 아세요. 천둥이 다시 한번 쳤소. 마치 봉순이의 말에 화답하는 것 같았소. 칠성내가 황급히 나섰소. 아니, 이건 우연이야. 비가 온 건 맞지만 이건 그때였소. 저 멀리서 횃불 행렬이 보였소. 화려한 가마가 여럿 보이고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줄지어 오고 있었소. 저건 뭐야? 한양에서 온 것 같은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소. 박참판도 달려왔소. 뭐, 한양에서? 가마 행렬은 제단 앞에 멈췄소. 가마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내렸소. 옷차림새를 보니 높은 벼슬아치임이 분명했소.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봉순이를 발견했소.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소. 아가씨, 뭐야?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소. 드디어 찾았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외손녀님을 찾았습니다. 영의정? 외손녀? 사람들이 술렁거렸소. 박참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소. 노인은 봉순이에게 다가갔소. 아가씨, 기억하십니까? 소인은 영의정 댁 가신 김주부입니다. 봉순이는 고개를 저었소. 전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럴 겁니다. 아가씨가 버려질 때 겨우 돌도 안 되셨으니까요. 김주부가 한숨을 쉬었소. 10년 전 영의정 대감께서 영모의 누명을 쓰셨습니다. 사화가 일어나 집안이 풍비박산 났지요. 대감의 따님, 그러니까 아가씨의 어머님께서는 아가씨를 살리기 위해 몰래 산속에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아가씨를 지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린 그 뒤로 1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김주부가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소. 이걸 아십니까? 빨간 비단 주머니. 봉순이가 버려질 때 몸에 지니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소. 호떡이가 앞으로 나섰소. 그거 우리가 갖고 있어요. 호떡이는 집으로 달려가 주머니를 가져왔소. 김주부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작은 옥 가락지가 들어 있었소. 맞습니다. 이건 영의정댁 가문의 증표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입을 벌렸소. 봉순이가 영의정의 외손녀라고? 그럼 우리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할 뻔했는지 깨달은 거지요. 김주부가 박참판을 쏘아봤소. 그대가 이 마을의 주인이라 들었소. 예. 소인이. 박참판이 땀을 뻘뻘 흘렸소. 아가씨가 이 마을에 10년이나 계셨다면서 그대는 뭘 했소? 그게 더군다나 오늘 이 아가씨를 제물로 바치려 했다고? 김주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소. 역적의 누명은 벗겨졌소. 영의정 대감은 복권되셨고 선왕께서 승하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내리신 교지가 바로 대감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었소. 박참판의 다리가 후들거렸소. 그런데 그분의 외손녀를 죽이려 했다? 이게 무슨 역적 행위냐? 아닙니다. 소인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10년이나 같은 마을에 살면서 김주부가 손을 들어 병사들을 불렀소. 저자를 잡아라. 예. 병사들이 박참판을 덥석 붙잡았소. 이럴 수가. 나를 놔라. 내가 누군 줄 알고. 박참판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소. 칠성내도 주랭랑을 치려다 병사들에게 붙잡혔소. 인연도 잡아라. 거짓 굿으로 백성을 속인 죄다. 살려주세요. 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칠성내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소. 김주부가 돌쇠와 호떡이에게 다가왔소.
두 분이 아가씨를 키우신 겁니까? 예. 소인들이 돌쇠가 떨며 대답했소. 고맙습니다. 김주부가 깊이 절을 했소. 정승 대감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두 분은 우리 아가씨의 은인입니다. 은인이라니요. 저희는 그저 호떡이가 울먹였소. 아니요. 10년을 제 자식처럼 키워주셨소. 노비 신분으로 얼마나 힘드셨을지 압니다. 김주부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소. 대감께 아뢰어 두 분을 면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곁에 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천? 돌쇠와 호떡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소. 노비에서 벗어난다는 것. 평생 꿈도 못 꾸던 일이었지요. 봉순이가 두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소. 아버지, 어머니. 이제 같이 가요. 봉순아. 호떡이가 봉순이를 꼭 껴안았소. 돌쇠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안았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소. 하지만 이젠 축복의 비였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봉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소. 아가씨,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 뵙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봉순이는 사람들을 둘러봤소.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 지금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람들. 봉순이는 작은 한숨을 쉬었소. 일어나세요. 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소. 저도 이해해요. 여러분이 두려웠던 거, 가뭄이 무서웠던 거. 아가씨. 하지만 다음부턴 함부로 누군가를 탓하지 마세요. 하늘이 보고 계세요. 봉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소. 그 어린 나이에도 봉순이에겐 위험이 있었소.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기품이었지요. 이틀 뒤 봉순이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소. 김주부가 마련한 가마가 마을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지요. 비단으로 꾸민 화려한 가마였소. 돌쇠와 호떡이도 함께였소. 두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비단옷을 입고 있었소. 어색해서 손발을 어디에 둘지 몰라 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전송을 나왔소. 아가씨, 안녕히 가십시오. 두 분도 건강하세요.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소. 봉순이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을을 한번 둘러봤소. 10년을 살았던 곳.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던 곳. 잘 있어요, 여러분. 봉순이가 손을 흔들자 사람들도 손을 흔들었소.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소. 같은 시각 포도청. 박참판은 차디찬 옥사에 갇혀 있었소. 칠성내도 옆방에 있었지요. 이게 다 내 탓이야, 이년아. 박참판이 벽을 치며 소리쳤소. 제 탓이요? 시키신 대로 했을 뿐인데요. 칠성내가 맞받아쳤소. 닥쳐. 내가 쓸데없이 봉순이를 제물로 바치자고 했잖아. 그것도 주인 어른이 논에 물을 대려고 그러신 거 아니었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 탓하며 싸웠소. 그때 간수가 왔소. 조용히 해. 내일 아침 포도대장 어른께서 직접 신문하신다. 박참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소. 포도대장이 직접? 이건 큰일 났구나. 한양. 영의정 댁은 웅장했소. 기와집이 줄지어 서 있고 정원엔 연못과 정자가 있었지요. 봉순이는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소. 돌쇠와 호떡이는 더 말할 것도 없었소. 평생 노비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곳에 오다니 꿈만 같았지요. 김주부가 앞장섰소. 아가씨, 이쪽입니다. 대청마루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소. 영의정 정만석 대감이었소. 대감은 봉순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소. 순아가 맞구나. 대감께선 봉순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딸의 얼굴을 떠올렸소. 봉순이가 꼭 닮았던 거지요. 외할아버지.
봉순이가 조심스레 다가갔소. 대감이 봉순이를 꼭 껴안았소. 미안하다 아가. 할아비가 무능해서 내가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전 행복했어요. 봉순이가 돌쇠와 호떡이를 돌아봤소. 이 두 분이 저를 진짜 부모처럼 키워주셨어요. 대감이 두 사람을 보며 깊이 절했소.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돌쇠와 호떡이는 황급히 허리를 굽혔소. 대감이 김주부에게 지시했소. 두 분께 이 저택 동쪽 별채를 내어드려라. 그리고 면천 문서를 당장 작성하고. 예, 대감. 또한 두 분께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겠네. 이제부턴 양반으로 사시게. 양반? 돌쇠와 호떡이는 믿을 수가 없었소. 노비에서 양반이라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지요. 이틀 뒤 포도청? 포도대장이 직접 박참판을 신문했소. 박기창, 내 죄를 알겠느냐? 소인은 억울합니다. 박참판이 소리쳤소. 억울하다? 영의정 대감의 외손녀를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조사해보니 내 죄목이 산더미로구나. 포도대장이 문서를 펼쳤소. 첫째, 가뭄을 핑계로 무고한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 한 죄. 둘째, 노비를 함부로 구타하고 학대한 죄. 셋째, 마을 사람들을 속여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죄. 그건. 넷째, 무당과 짜고 거짓 굿으로 백성의 재물을 갈취한 죄. 다섯째, 뇌물로 관직을 산 죄. 포도대장이 문서를 탁 내려놓았소. 이 정도면 사형감이로구나. 박참판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소. 칠성내도 신문을 받았소. 너는 무당이라며 백성을 속였지? 소인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칠성내가 울며 빌었소. 시킨 사람이 누구냐? 박참판입니다. 저 사람이 돈을 주고 시켰어요. 그래서 봉순이를 제물로 바치자고 한 것도 박참판의 지시였느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돌쇠네를 못 살게 굴려고 그랬어요. 포도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소. 알겠다. 너도 공범이니 유배형에 처하겠다. 유배요? 저를 살려주신다는 겁니까?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귀양 보내는 거다. 제주도로. 칠성내는 울음을 터뜨렸소. 하지만 죽는 것보단 나았지요. 며칠 뒤 박참판의 공개 처형이 결정됐소.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소. 박참판은 결박당한 채 끌려왔소.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소. 저 못된 놈 좀 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더니. 돌쇠와 호떡이도 구경을 나왔소. 두 사람은 이제 양반 옷을 입고 있었소. 박참판이 돌쇠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소. 돌쇠? 내가 왜 양반 옷을? 돌쇠가 차갑게 웃었소. 주인 어른 아니지. 이젠 주인 어른이 아니구만. 박참판. 이럴 수가. 돌쇠가 한 발 다가갔소. 평생 저를 때리고 욕하셨지요. 제 딸을 죽이려고도 하셨고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박참판이 머리를 조아렸소. 미안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면 됩니까?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소.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십니까? 매일 맞으면서도 욕먹으면서도 제 딸을 지키려고 얼마나 버텼는지.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소. 이제 하늘이 보신 겁니다. 주인 어른의 악행을. 집행인이 칼을 들었소. 박기창, 죄가 무겁도다. 차명에 처한다. 칼날이 번쩍였소. 박참판의 비명이 저작거리에 울려 퍼졌소. 한 달 뒤 돌쇠와 호떡이는 영의정댁 별채에서 살고 있었소. 두 사람에게는 하인이 생겼고 넓은 방과 따뜻한 아궁이가 있었지요. 여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호떡이가 비단 이불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소. 꿈이 아니오. 우리 복이지. 돌쇠가 웃었소. 그때 봉순이가 들어왔소. 아버지, 어무이.
봉순아, 오늘 할아버지께서 글방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요. 봉순이의 눈이 반짝였소. 그래, 잘 됐구나. 돌쇠가 봉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소. 아버지,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큰 사람 될게요. 큰 사람은 무슨, 넌 지금도 큰 사람이야. 호떡이가 봉순이를 안았소. 세 사람은 그렇게 포옹했소. 시간이 흘렀소. 봉순이는 글 공부에 전념했소. 사서삼경을 떼고 시와 그림까지 익혔지요. 영의정 대감은 손녀의 총명함에 감탄했소. 순아, 내가 과거에 나갈 수 있다면 장원급제 할 텐데. 할아버지, 여자도 나라에 쓸모가 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대감이 웃었소. 그때 하인이 급히 들어왔소. 대감, 급보입니다. 무슨 일이냐? 박찬판 집안의 재산이 모두 몰수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마을에 서당을 짓기로 했답니다. 서당을? 예, 봉순 아가씨의 이름으로요. 대감이 봉순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소. 잘했구나, 순아. 제가 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하신 거잖아요. 아니다. 내가 그 마을을 용서했기에 가능한 일이지. 마을에 서당이 들어섰소. 가난한 아이들도 무료로 글을 배울 수 있게 됐지요. 첫 선생은 다름 아닌 돌쇠였소. 돌쇠는 비록 노비 출신이었지만 봉순이에게 배운 글로 아이들을 가르쳤소. 자, 오늘은 천자문을 배워볼까? 예. 아이들이 대답했소. 돌쇠의 목소리가 서당에 울려 퍼졌소. 호떡이는 마을 부녀자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쳤소. 이렇게 바늘을 놓아야 해요. 아, 이렇게요? 여인들이 따라했소. 마을은 점점 나아졌소. 사람들은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요. 제주도에서 편지가 왔소. 칠성내가 보낸 것이었소. 봉순이가 편지를 펼쳐 읽었소. 아가씨께, 소희는 제주도에서 참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바닷가에서 미역을 뜯고 밤에는 하늘을 보며 제 죄를 뉘우칩니다. 아가씨를 해하려 한 것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부디 건강하시길 빕니다. 칠성내 올림. 봉순이는 편지를 접었소. 할아버지, 칠성내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대감이 눈썹을 치켜 올렸소. 용서? 그년이 널 죽이려 했는데? 알아요. 하지만 이미 벌을 받았잖아요. 봉순이가 말했소. 원수를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하는 것도 힘이라고 생각해요. 대감이 한숨을 쉬었소. 내 마음이 그렇다면 조정에 건의해보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어느 가을밤, 봉순이는 정원을 거닐고 있었소. 달빛이 밝았고 바람이 선선했지요. 그때 담 너머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소. 호랑이였소. 봉순이는 놀라지 않았소. 오히려 웃으며 담 쪽으로 다가갔소. 담 위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소. 10년 전 그 호랑이였소. 오랜만이에요. 봉순이가 말했소. 호랑이는 봉순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소. 그리곤 고개를 끄덕이듯 한 번 숙였소. 고마워요. 그날 밤 저를 지켜줘서. 호랑이가 낮게 울었소. 이윽고 몸을 일으켜 달빛 속으로 사라졌소. 봉순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소. 세월이 흘러 봉순이는 20살이 됐소. 조정에서 여성 교육을 담당하는 벼슬을 새로 만들었고 봉순이가 그 자리에 올랐지요. 돌쇠와 호떡이는 이제 완전한 양반이 됐소. 두 사람은 마을 서당을 확장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더 많이 가르쳤소. 영의정 대감은 손녀를 보며 뿌듯해했소. 순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너를 키워준 돌쇠 부부 덕분이지. 봉순이가 웃었소.
그날 영의정 댁에선 큰 잔치가 열렸소. 마을 사람들도 모두 초대받았지요. 사람들은 봉순이에게 인사했소. 아가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봉순이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쳤소. 10년 전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던 사람들, 이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봉순이는 알았소. 에필로그.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떠들었소. 호랑이가 지켜준 아기. 노비 부부가 키운 귀한 딸. 아기는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소? 남의 자식이라도 제 자식처럼 귀히 여기는 마음.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하늘은 보고 있다는 것. 악하게 살면 벌 받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거. 이거 진짜라니까요. 박참판은 목이 잘려 죽었소. 칠성내는 제주도에서 늙어 죽었소. 하지만 돌쇠와 호떡이는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소. 봉순이는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요. 그 모든 것이 눈보라 치던 그날 밤, 호랑이가 지켜준 작은 아이에서 시작됐소. 여러분도 기억하시오. 세상에 작은 선행이란 없소. 모든 선행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 그리고 악행도 마찬가지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이게 하늘의 이치요. 끝 마이너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다음 사연에서도 함께해요.